또 이번 우리 결정문의 끝에 결론의 1번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 저는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는데 그리고 여기저기에 우리 대한국민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권자인 국민, 이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 그것이 국가기관의 할 일이죠. 룰링 이즈 서빙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 통치한다는 것, 국민을 다스린다는 걸 오히려 국민에게 봉사하는 것이다. 이런 태도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권력을 잡았다고 해서 자기에 대한 정치적 반대파들을 척결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고 급기야는 무력을 동원해서 그야말로 처리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생각이 이르렀다는 건 정말 놀라운 거고요. 예. 우리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오랫동안 해왔지만 40년 가까이 그 민주주의 의식이랄까? 민주주의 정치 문화가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우리가 좀 연구도 해보고 좀 노력을 해서 바꿔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앞서 장면에서 나갔는데 광주의 한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생방송으로 TV를 보면서 박수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5.18 계엄군에 의해서 짓밟힌 광주의 그 아픔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는 그 후손들이겠죠. 지역별로 보면 특히 광주에서의 그 모습은 인상적인데 이용우 의원도 전국의 시민들께 한 말씀 하신다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국민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사실 이 표현은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도 등장하는 표현이거든요. 이 표현을 그대로 한번 분명하게 좀 기재한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평일이든 주말이든 할 것 없이 우리 국민들이 거리에서 굉장히 추운 겨울을 힘들게 보냈습니다. 저는 오늘의 결정이 이렇게 추운 겨울을 견디면서 계엄과 내란을 막고 파면을 끌어낸 위대한 국민의 승리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요. 예. 외관상 법정에서 헌법재판관께서 결정문을 낭독을 했지만 실상 본질은 국민들이 써내려간 결정문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네,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대한민국 제20대 윤석열 대통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매우 간명하게 국민들이 알아듣기 쉽게 5대 쟁점에 대해서도 모두 위법적이었다고 말했고요. 또 이런 사안에 대해서 매우 중대하게 대한국민의 신임을 저버렸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김선택 교수님, 저는 이 대한국민이라는 표현이 약간 생경하면서도 뭔가 좀 와닿는 느낌. 이게 머릿속에 맴도는데요. 대한국민이라는 표현이 원래 헌법 조문에 있는 겁니까? 그 대한국민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좀 이렇게 가슴이 웅장해지지 않습니까? 예. 우리 헌법 전문에 처음부터 있었던 말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쭉 얘기가 나오고 끝에 예.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헌법을 제정하고 또 그에 개정한다. 이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권력자는 대한국민인 겁니다. 바로 이 우리 대한국민이 우리들 자신 또 우리들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위해서 제정한 헌법에 의해서 국가가 조직되고 그 국가 기관을 맡은 그런 권력자들은 헌법을 준수하는 한도 내에서만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말이 딱 맞는 거죠. 예. 그래서 민주공화정의 주인은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그런 경우에는 어떠한 국가기관을 구성하는 권력자도 계속해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둘 수 없다. 그 직위를 잃는 게 마땅하다. 이런 좋은 선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고은 변호사님, 정말 그 마음이 웅장해진다는 교수님 표현이 있었는데 전부 대한국민이라는 표현이 저도 눈에 띄었는데 변호사님도 이제 법조인이시니까 이런 대목을 보시면 약간 조금 뭔가 울컥하는 느낌도 네. 겪으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중대성 부분에 대한 판단이 저는 이것 때문에 헌재 재판관들이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며칠 동안 숙고하면서 결정문을 다듬는 작업을 했다라는 이 일부 보도 내용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 중대성에 어디까지 기재할 것인가, 또 국민들에게 헌재 재판관들이 결정문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가가 바로 이 마지막 단락에 담겼고 이를 조율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구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이 결정문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저는 법조인으로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결정문이었습니다. 네. 약간 마음이 울컥하는데요. 결국 민주공화국의 주권자는 대한민국 국민들이고요. 그 대한민국 국민들의 주권을 해치는 행위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현재 재판관들이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었던 그런 결정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이 선고 내용을 생중계로 학교에서도 교실에서도 이렇게 봤다고 하는데 지금 두 분의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국민 주권에 대한 또 민주주의에 대한 공부도 되는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아마 김선택 교수님처럼 후배 헌법 학자들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이 해봅니다. 결정문이 이런 형태로 잘 나오면 예, 교과서에 실을 수도 있고요. 예. 우리 국민들의 시민교육 교재로도 사용될 수 있을 만큼 아주 명문으로 잘 나오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